당명 변경 얘기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11일도 너무 그 기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한덕수 이름 모르는 사람 없고 얼굴 모르는 사람 없다. 그 기호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당명 정도는 바꾸다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마침 또 한동훈 후보가 오늘 저희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명 변경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서 아까 성춘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뭔가 지금 잡음들 들어보시죠. 당명을 바꿔야 뭐 같이 해주겠다 내지는 대통령을 출당을 시켜야 같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갑질을 당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이상하다고 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당원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꿀 수도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왜 친문에서 요구하는데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예. 이 당이 친문의 겁니까? 우리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선출된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야,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이고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가 잘 아는 사이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앞서 이제 안영환 의원님이 하셨던 것처럼 당면 변경의 이야기 가능성이 나오니까 굉장히 한동훈 후보는 지금 불쾌했어요. 김관선 변호사님. 어제가 굉장히 강하네요. 강한데 정치인이라는 것이 좀 열려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네네. 그래서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지만 추후에 검토할 수 있다랄지 아마 정무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세다. 지금 결승전에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강하게 하면 사실은 저걸 다시 나중에 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대통령이 계엄을 했어요. 탄핵당해서 파면됐어요. 대통령이 어느 소속이죠?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세밀에서 요구해서 당면 변경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리모델링도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바꿔진 당으로 다시 태어난 게 맞는 거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해서 당면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개혁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명도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 요구해서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 게 이제 훨씬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어부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예.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아, 마누라를 빼고 바꾸라고 했었나요? 다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거 이해 빼놓고는 지금 다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저런 식의 어떤 워딩 자체가 저도 뭐 사실은 전에 듣지 못하고 지금 방송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네. 오늘 조금 전 인터뷰입니다. 너무 센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 대표님. 예, 저도 뭐 김 변호사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좀 여러 차례 했어요. 왜냐하면 탄핵의 강에 후보자들을 빠뜨리면 안 된다. 전략적으로. 예, 그럼 지도부가 결정을 했었어야 돼. 지도부가 당명도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을 권고탈당 내지는 출당 조치를 하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선거 때니까. 그렇죠. 이걸 안 끌어안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소위 호가호위한 분들 있잖아요. 네네. 소위 친윤이라고 해서 우리 다 알 거예요. 뭐 예. 뽑아보면 뭐 많으면 한 10명, 뭐 최소 5분에서 그런 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대선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면 본인들이 백의종군하고 다음에 불출마 선언 정도, 총선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해야 그래도 마음이 바뀔까 말까 할 거예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책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됐을 때 과연 이분이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였어요.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후보가 이게 서로 분리될 건가?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뭐 당명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한덕수 후보를 갖고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는 대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경쟁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했을 때 큰 어떤 임팩트 있는 지지율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빅텐트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후보 언급도 되고 있는데 이 후보의 현재 생각은 어떨까? 이준석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보수 진영 일각에서 추진되는 빅텐트 단일화에 참여할 뜻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습니다. 저는 단일화나 빅텐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한덕수 대행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막아세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한덕수 총리님이 정치에 진입하셔서 이번 대선에 투표용지에 이름 올리시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기대를 접어야 국민의힘에서는 기대를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입장과 또 이제 사실 우리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는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에게 공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여권의 일부라고 한다면은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공익이 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범여권 일부가 아닌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본인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겠고 그 사익은 이번 대선에서 여권 후보가 져면은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몰락하고 그러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계산한다면 굉장히 영악한 것이고 공익과 여권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공익과는 먼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빅텐트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차별화된 후보들끼리 모여야지 빅텐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의 빅텐트가 가장 효율적이라면은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굉장히 작은 등치로 끼어들고 원오브댐으로 끼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준석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낙연 이른바 민주당의 비명계 후보 비명계 지지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중도 성향의 유승민 그 전 의원을 지지했던 그룹까지 총망라한 그룹 그리고 그들을 총망라해서 연정을 하겠다. 나는 욕심이 없다. 3년만 하겠다. 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는 게 내 목표다라는 전략을 짜고 간다면 국민들이 호응을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에 얹혀간다고 한다면은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끝까지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정치 공학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응하지 않겠죠. 본인 스스로가 정치 공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과정에서 사실 빅텐트라는 것은 결국은 지분입니다. 이 텐트를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승리했을 때 지분을 얼마나 갖는가 이게 정치 공학인데 이건 정치에서는 불가피한 겁니다. 왜? 정치란 것은 한정된 자산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어찌됐든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인정 몫을 얼마나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또 빅텐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여지는 요구가 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도 정치에서는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보죠.